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설아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는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자, 오랜만에 우리 커피. 좋다. 나 감기 걸렸어요. 저도 저희가 이제 개나발 월요일마다 뵙기로 네. 했는데 네. 덕분에 좀 놀았어요. 쉬니까. 그랬더니 감기가 걸렸어. 그래서 죽겠습니다 지금 막. 일할 팔자인가 봐요. 이번 감기가 지독해요. 이게 몸살 감기로 오는데 어떡하지? 나 지금. 난 막 맞은 기분이야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저 김장훈 싸이 껴가지고 맞아서 그런지 무지하게 지금 막 온몸이 쑤십니다. 아주. 나 지금 촉인 것 같은데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감기셔가지고 지금 네. 걱정이 다빈이는 됩니다. 괜찮니? 저는 쌩쌩합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기지? 우리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 저희가 감기 약 먹고 해서 지금 멍한데요. 네네. 자, 오늘 잘 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주말에 그 지난주 발뉴스 후에 네. 도울 선생님 아침놀 조청 특강. 지금 이 시기에 꼭 들어야 할 명강의. 그렇죠. 네, 아주 잘 봤습니다. 반응이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저희도 놀랐어요. 이게 그래요, 정말. 확실히 우리 이번 선거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그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네. 팟캐스트 1위야? 요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야, 정말 도울 선생님 효과인가? 예, 저희가 3시간 반 동안 녹화를 했어요. 그렇죠. 예, 저희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저희지만 한 그러니까. 20여 분을 이제 방청객으로 모셨는데 그분들한테도 너무나 사실 바닥에서 시청을 하셨는데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말씀을 좀 이 협소한 드러내려고 장소에서. 애를 썼습니다. 네, 근데 특강, 반응이 좋으니까 참 정말 다행입니다. 좋네요. 네. 예. 뭐 저 세세하게 전부 다 뭐 파헤쳐서 듣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 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지금 뭐 아마도 지금까지도 팟캐스트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분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도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돼요.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몇몇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특히 이 문재인 후보와 전격 만남이 이루어졌대요. 예. 네네. 그래서 밤 늦은 시각까지 예.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문재인 후보 기존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뭐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패러다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하튼 좀 더 나아가는 역사의 진보의 관점에서 보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여하튼 그런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패러다임을 극복했다. 라면서 극복했다. 3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본 것 같은데 여하튼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잘할 거라는 인상을 받으셨나요? 그럼 그 사람은 남북 문제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그 확고한 신념에는 이미 노무현 패러다임을 뛰어넘었어요. 노무현은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실천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문재인은 확고합니다. 나는 미국 중심으로 정치를 할 생각 없다.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소련과 북한 그리고 일본 이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등거리 외교를 실현하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결의가 있어요. 둘째로는 뭐냐면
남북 문제를 최우선시하겠다. 제일 먼저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만 5년 동안의 모든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실까? 재벌이 과도하게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를 이렇게 완전히 묵살시키고 독주하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확고하게 제재하겠다는 아주 결의가 있어요. 삼성도?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업이 우리 그 복지국가형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는 기업들이 희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요. 그건 내가 아주 보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남북 문제는 뭐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남북 문제만 근데 나왔다면은 색깔론 들이댄 사람 많잖아. 근데 벌써 그런 조짐이 있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후보다 하고 장담을 하셨어요.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 정권 들어서 또 특히 유독 워낙에 굴정적인 외교, 외교 많았어요. 우리 많이 봤잖아. 자주 예, 그래서 더더구나 반가운 우리 도월 김용옥 선생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확인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네. 자기가 보장한다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라면 참 좋겠는데 요즘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행보가 예. 전과 달리 또 가감하면서 예. 국민들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 좀 많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특히 저는 이제 있죠, 삼성과 관련해서 네, 그렇죠. 지난 참여정부의 어떤 그 삼성과의 어떤 그 권력 분점에 그런 아픈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후보가 삼성을 비롯한 재벌 산 확실하게 넘을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분명히 자기가 확인했답니다. 네, 11일 날 공약도 발표를 했죠. 근데 사실 그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가지 공약은 내놓잖아요. 근데 실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래서 뭐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이런 대선 후보들한테 이런 정책들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될 물어야죠. 거고 그리고 검증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 도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확인하셨다고 하지만 네. 그건 그 시점의 확인이고 그럼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검증을 거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안철수 후보가 뭐 연락이 잘 안 됐다고 직접 통화를 하셨다는데 이제 만나기로 했대요. 그런데 야, 지금 뭐 한 100만 명 이상이 우리 팟캐스트 도울 선생님 오늘 기준으로 그렇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벌써 한 100만 표 이상 맞습니다. 네. 조금 손해를 보셨나? 자, 안철수 후보께서도 빨리 좀 연락을 하셔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보다는 도월 김용옥 선생님의 입으로 듣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꼭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새롭게 하겠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지난달에요. 그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두환 취재 공무 집행방해에 대해서 징역 10개월 구형 받았었잖아요. 검찰이 그랬었죠. 징역 6월인데 6월이었어? 10개월로 또 늘리는 건 뭡니까 누나? 나 잘못 알았다. 6월이었구나. 근데 어쨌든 이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재판은 뭐 까봐야 알죠 사실. 저희는 충분한 소명을 했고 자료도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취재 과정에서 제지받는 과정, 그러니까 몸싸움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했던 의경도 나중에 제대해 보니까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수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그래도 까봐야 알지요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17일 수요일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재판 소식 중계방송 해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재판을 저희가 중계합니다. 따끈따끈하게 발뉴스 TV에서 10월 17일 수요일 날 재판 결과 또 중계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지금. 비몽사몽 뭐 좀 제정신으로 지금 약기운해 지금. 아이고 여하튼 또 정신 더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또 어떤 내용 저희가 담고 있는지 누나. 네.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의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고문 기술자였던 추재엽 전 구청장의 과거를 폭로한 제일동포 김병진 씨와 전화 연결해서 청산되지 않은 과거,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와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방송 100회를 맞았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수 장학회와 MBC의 관계, 그리고 MBC 민영화 꼼수, MBC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늘 MBC 스페셜입니다. 네. 한 주간의 방송 신문 내용을 날카롭게 분석한 윤다빈 기자의 미디어 비평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 마무리는 역시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제 구형량이 6개월이 아니라 전두환 재판 10개월이 많은 맞죠? 것 같네요.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재판을 여러 개 받다 보니까 약기운. 그래도 6개월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벼웠는데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두워졌어요. 4개월이 들은 거야 그럼? 광고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지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회담을 주장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정치 공작과 흑색 선전이라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정 의원은 지난 9일 14 남북 정상회담 당시 비밀 단독회담의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식 대화록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재벌개혁을 위해 총수의 편법 상속, 증여를 막고 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결과가 미흡하면 최종적인 재벌개혁 수단으로 계열 분리 명령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보다 앞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출자 총액제 재도입, 금산 분리 강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을 골자로 한 재벌 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경준 씨가 세운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소송을 담당해온 메리리 미국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에리카 김, 김경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이 LK뱅크를 설립했고 이 대통령이 사실상 홍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리리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LK뱅크의 대주주로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교동 상도동계 전직 의원 20명이 오늘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안동선 전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며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오는 18일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가 오늘 사업회가 박 후보를 먼저 초청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쓸개 빠진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회 측은 박 후보는 지난 33년간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해왔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 쇄신 투기 남기춘 클린 정치위원장이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총이 있으면 옛날처럼 다시 빼앗아 오면 되는데 총으로 빼앗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팔아서 그걸 안철수 재단에 기부하면 안 되나? 라며 비아냥거려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 때는 혼란과 실수가 내부의 큰 적임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남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심 의원은 어제 오후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 특권과 맞서 99% 국민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국군보안사령부 근무 시절 민간인 고문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혐의로 지난 11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간첩 활동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며 고문당했던 제일동포 김병진 씨가 추 씨의 고문 경력을 폭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코스트코가 어제 또 다시 의무 휴업일을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전국 상인과 시민단체 등으로 결성된 경제민주화 국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통사의 상생 협력 의지가 없다며 좀 더 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차 점검을 통해 14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사측의 지분 비밀 매각 협상 보도에 대해 도청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자 신문 사면 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취재 과정을 공개할 수도 있다며 MBC 사측의 도청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대화 당사자인 이진숙 MBC 기획본부장은 정치적 의도 없이 한 얘기라며 양심에 부끄러운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양심에 부끄러운 내용이 없다. 뭐 자기 소신껏 얘기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람마다 양심의 차이가 있죠. 잣대가 다 네, 그렇죠. 다르겠지. 근데 이제 양심이라고 하면 예. 그 자기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세인의 평균적인 기준을 말해야 되는데 그럼요. 적어도 정말. 우리가 배운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건 있잖아, 기준은. 네, 여하튼 저희가 오늘 MBC 스페셜이라고 모두에 밝혀드렸던 것처럼 네. MBC 사태 자세한 내용 저희가 잠시 뒤에 2부에서 이거 MBC 알아보도록 어떡하지? 어떻게 하죠 이거? 정말 어떡하지? 사실 점심에 우리 2580 기자들이랑 점심 식사를 했어요. 네. 근데 얘기를 쭉 하는데 하나도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뭐 동화책 내용도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부조리한 일들이죠. 우리 부조리한 고향이잖아. 일들입니다. 지금 이 기자 그렇고 나도 저희가 그렇고 돌아가야 고향인데 그러게요. 우리가 과연 돌아갈 수나 있을지 지금 굉장히 이러다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안 되는데 참. 예. 자,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미흡하다면 계열 분리 명령제. 야, 이거 예, 강력한 예.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거군요. 사실 그랬었어요. 굉장히 끊어버리겠다는 건데. 문 후보 입장에서 네. 그동안의 어떤 그 검증에 대해서 사람들 어떤 의문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이제 제기해왔죠. 끌어들였던 네. 게 그 과연 재벌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이 사람이 네. 과연 끊을 수 있을까? 강력한 어떤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봤어요. 근데 어때요? 누나는 보니까. 근데 뭐 이만하면 뭐 그동안 보여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름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이 사실상 세 후보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가장 주요한 전장터에서 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네. 심지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주장도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신규 순환 출자 금지하는 건 동의하고 있고 네. 네. 과거에 됐던 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예. 문제인데 과거에 됐던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죠. 그렇죠. 예. 뭐 네. 되돌려야 된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얘기하고 네. 있고 예. 박근혜 후보는 유보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하긴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네. 네. 여하튼 뭐 이런 경쟁 양상 보이는 거 국민들로서는 뭐 즐거운 일이에요. 네네 예, 맞습니다. 당연히 네. 경쟁을 해야죠. 당장 정경련이 반박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빠르더라고요. 이제는 뭐 2판 4판이야 정경련. 자, 이 정경련의 2판 4판이 얼마나 오래 갈지 예. 12월 19일 이후에도 그럴지 한번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가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예. 경제 민주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추재엽 양천구청장. 와 정말 이게 참. 언제적 얘기예요? 이런 고문 얘기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건이 80년대 얘기인데 그럼 전두환 대통령 때 얘기인가? 전두환이 고문 총책이죠. 대장. 그리고 보안사를 사실상 주도했던 모든 포갑적인 공포 정치를 주도했던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장본인이죠. 자,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런 주가도. 분이 지금 양천구청장을 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심지어 부정했잖아. 아니라고. 근데 사실은 예. 우리는 구청장이 3번 내리했거든 이 사람이.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상 살인마야. 사람을 잡는. 네. 네. 근데 그게 놀랍지 않은 게 지금 전두환이 그거 총지휘했고 수천 맞습니다. 인명을 살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직도 권좌에서
현직에 있을 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경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재업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칫 잊기 쉬운 네. 80년이 현존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상징을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네요. 네. 정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그래도 이 네. 독재자를 부끄러워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폭로가 된 건데 네. 제일동포 김병진 씨 정말 이분이 폭로하신 분인데 저희가 감사합니다. 어렵사리 전화를 예, 예. 연결을 여러분들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병진 선생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번에 예. 이번에 정말 충격적이에요. 국민들로서는 삼선이나 네. 구청장을 내리 네. 3번이나 한 분이 보안사에서 간첩을 조작하면서 사람을 잡던 짐승이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지금? 야, 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그 충격적 폭로를 정말 자기의 그 피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폭로하신 분이 바로 우리 김병진 선생님이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우리 김병진 선생님은 일본에서 간사이 대학교 문학부 다니시다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제일교포로서 한국에 넘어오셨어요. 연세대학교 국문과로. 예, 예. 예. 어떻게 추재엽 씨를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83년도에 네. 보안사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월 9일인데, 그때 뭐 간첩, 뭐 교포들은 거의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잡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잡아가서 그 소위 말하는 뭐 처음에 들어가니까 4일 동안 잠 못 자게 하고요. 네. 그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패고 뭐 그런,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실이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실. 네네. 거기 옷을 다 벗기고 네. 끌려가가지고 거기 그 의자가 있는데 예. 뭐 사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만 저는 뭐 그 치과 의자 같은 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미용실 의자 같다 이렇게 하고요. 미용실 의자나 치과 의자에 의자처럼. 예. 네, 손목 발목 끈으로 묶습니다. 음. 앉혀놓고. 그래서 그 의자가 뭐 2층으로 올라갔다, 지하로 내려갔다. 예, 그리고 지하에는 물소리가 들리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뭐 발전기도 뭐 있고 해서 전기 고문하는 시설도 있고 물을 기대면서 뭐 전기 거의 사람 손가락에 감아가지고 발전기 돌리고 뭐 그런 고문이죠. 네. 그런 고문을 당하셨군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 진술서에 서명을 하고 풀려나셨고. 풀려난 게 아니죠. 네네. 풀려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고문 때문이기도 물론 뭐 있지만 그것보다도 네.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서 협박 때문에 예. 그 어떤 협박이었냐면은 아직도 이게 협박이라는 게 후유증이 심하네요. 우리 그 집사람을 네. 그 창녀로 만들어서 팔아버리겠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 애가 첫애가 그때 100일이 안 됐었어요. 네. 그 아이를 갖다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게 해서 과원에 내보내겠다. 야, 정말 요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라면 서슬퍼런 신군부치하기 때문에 보안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사가 못하는 일은 그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대였죠. 예. 그래서 이제 풀려난 게 아니라 군무원으로 통역관으로 이제 일을 잘하시니까 근무를 하시게 된 거죠. 강제로. 예. 이제 그때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고문하는 걸 보셨다는 얘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 목격하셨나요? 뭐 추재엽 씨에 관련돼서는 소위 인간 바베큐라는 고문 말입니다. 인간 바베큐. 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구정에 다 옷을 벗겨놓고, 네. 해서 그 사람 그 무릎을 끌어안게 합니다. 네, 무릎을 꿇린 다음에. 예, 그리고 무릎하고 팔 사이에 조그마한 틈에 감목을 끼워놔요. 네. 그래서 그걸 올리고 그 철제 책상에 2개를 갖다 놓고 네. 그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식인종이 사람 들고 가듯이. 예. 예. 그걸 인간 바베큐라고 하는군요. 예. 뭐
다리가 위로 가고 머리가 밑으로 가는 그런 자세가 되죠. 네, 예. 예, 거기에다가 코에서 눈으로 조준승호를 덮고 네. 입에다가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먹이는 그런 거문이죠. 야, 저희가 밥 먹다가 조금 살에 들려서 고춧가루가 코로 들어가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예. 어떻게들 반응하시던가요? 대단히 고통스러워하시겠죠. 네. 몸부림치고 소리 비명 지르고 그러다가 조용해져요. 왜요? 끄덕 안 하게 돼요. 혼절해서요. 혼절을 합니까? 예.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을 파기하는 사실상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일동포 유지길 씨의 간첩 조작 과정의 고문을 추재엽 구청장이 했다. 혹시 그 유재길 씨 말고 다른 분에 대한 고문 광경도 목격을 하셨는지요? 예, 거의 다 봤죠.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베이터실이라는 게 네. 장기동 분실에서 새롭게 만들어 놓고 있고, 거기서 또 전기 고문도 하고, 그리고 잠 안 되는 건 보통이고, 아침마다 방에 들어가서 그냥 주먹질하고, 그리고 침을 뺀다나 그러기 위해서 밥을 식은 소금에 절인 밥만 줘요. 물을 주지 말라 그러고. 물을 왜 못 줘요? 안 줘요? 물을 안 줘요. 물을 왜 안 줘요? 그러니까 반복하라 이거죠. 시키는 대로 말하라 이거예요. 네, 정말 그런 짐승의 시대 기술자 추재엽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3번 내리 민선구청장을 했다는 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 또 최근에는 현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죠, 박근혜 씨가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추재엽 씨를 최근 10월인데요. 그 당시에 지지 유세를 벌였던 사진이 또 뒤늦게 나와서 좀 무리를 빚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 사진. 네. 좀 안 좋네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것 같지 않은 거죠,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엔.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대 혹시 김근태 고문도 고문으로 고문받다 돌아가셨는데, 후유증으로 거기 계시면서 김근태 고문은 만나신 적이 없나요? 만난 적은 없고요. 네. 멀리서 본 적은 있는데 만나서 인사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남영동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예, 압니다. 그 영화 보실 자신 있으세요? 남일이 아니시라서 없습니다. 못 보시겠죠? 못 봅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발뉴스에서는 당시 모든 고문의 사실상 총책임자라고 하면은 당시 독재자였던 전두환일 텐데요. 네네. 저희 발뉴스는 전두환 취재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지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내일 모레 이제 선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한마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이거 전두환 하면은요. 네.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네네. 84년도에 그렇게 해서 보안사 강제 고문가 시작됐는데, 연초에 그때는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대통령 연두 무슨 교지가 있다, 벽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이걸 봐라. 네. 그런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몇 가지가 조목조목 쓰여 있었는데, 중간에 간첩을 잡아라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첫째 대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보안사는 국민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되어라. 깜짝 놀랐어요. 보안사는 국민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되어라. 예. 독재를 위한 공포 정치의 어떤 대표적인 수단이었죠. 예. 그게 기억이 나시는군요. 예. 김병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보안사의 비인간적인 영혼, 어떤 인간 존엄 사륙을 직접 지켜보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하지만 어떤 지식인의 양심으로 계속 그 보안사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시기 위해서 책도 쓰시고 급기야 최근에 이제 폭로도 하셔서 이런 진실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동안 제일 힘들었다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일 힘들었다.
진실이 실적으로 이렇다는 건 없고요. 네, 네. 다만 가족들 생각하니까 네. 가족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가족 생각하니까 네. 너무나 좀 가족들이 고통을 같이 겪었군요. 그죠? 예, 그러네요. 자,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80년대는 이제 역사 속에 묻었다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아직도 80년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진 씨와 가족에겐요. 용기 있게 야수의 시대, 야만의 시대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울에 오실 때 저희 한 발리스에서 다시 한번 꼭 만나 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일동포 김병진 선생님과 통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10월 15일 월요일 개나발 1부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도 알찹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 만에 이제 만나 뵙게 되는 개나발 프로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다양한 언론계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아니야. 다양하긴 다양한데 MBC와 관련해서 다양해. 네. MBC가 여기저기 손을 MBC가 뻗쳤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짓을 해. 일단 저희가 KBS 거부터 하나 털고 갈게요. 네네. MB 대통령 네. 라디오 주례 방송을 100번을 했대요. 벌써. 몰랐어. 언제 이렇게 100번을. 듣는 사람이 있긴 했나 봐. 진짜 많이 했네. 야, 그런데 이제 기념으로 KBS 제1TV에서 이제 TV로 한번 했대요. 그 제목이 예. 터널 끝에 밝은 빛이다. 어머나. 그다음에 조수빈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는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어머. 자화자찬. 참 웬일이니. 이것과 관련해서 그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네네. 한 말이 있다. 뭐라고? XX라고 했어. 차마 얘기 못하겠다. 네. MBC 노조의 그 파업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지모모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를 갖다 드리고 싶네요. 자, 거센 반발이 있었죠. 국민과의 대화. 100번을 그 반발을 무시하고 한 거야. 항상 일방적인 그렇죠.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25분 동안 이제 100회 기념 특집으로 TV로 했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관심 있는 남북관계 후퇴 문제라든가 4대강 사업의 폐해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짚어줬어요. 그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 안 하고 그냥 조수빈 아나운서가 그랬대. 뭐라고? 우리 앞에는 미래와 희망이었다 했는데 벌써 100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결실인가 봐요. 네. 뭐 무슨 암도 결실이라고 그러겠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 2008년 잠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100회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봤더니 대통령이 누나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맨날. 그렇기 때문에 폐지 요구가 높았는데 작년에 사단이 크게 났지요.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해서 저 사람들 연봉 7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라고 허위 사실로 대통령이 일가를 했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귀족 노조 운운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참 아시는 것도 많어. 하여간 해본 것도 많고. 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100회 연설이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조수빈 아나운서가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안함 사태가 나가지고 수병들이 아깝게 생명을 잃어서 라디오 연설할 때 46명의 수병들이 이름을 부를 때 차마 못 부르겠더라. 차마 못 부르겠지. 그러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그러네요. 그 천안함 얘기 나오니까 울컥하네 또. 울컥하죠. 그럼요. 네. 아니 아직도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왜 우리가 소위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개인적인 어떤 배 얘기할 때도 선장이 마지막까지
그 배를 지키잖아요. 그럼요. 근데 타이타닉도 보면은 예. 마지막에 배와 네. 함께 더군다나 숨지잖아. 군대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이렇게 놔두고 결국 그 위에 장교들이 부하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알아요? 그 사람들 다 훈장 주고 진급하고 영전했어요 다. 그러니까 무슨 그건 심지어 몰랐는데. 뭐 상금도 받고 뭐 그런 그럼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민간인들이 차출돼 가지고 현장을 뒤졌잖아요. 네, 아, 네. 정말 그 사람들 보상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자기 그 부하들을 죽이고 민간인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다 있어요. 옷 벗고 그건 내려가야 마땅한 일이죠. 전쟁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난 정말 이건 진짜 너무 생각할수록 분해. 아직도 저는 진실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나 또 벌써 또 아니 눈물 여기서 글썽거리다 어떻게 또. 무슨 뭐 46명의 어? 수병들의 뭐 이름을 부를 때 차마 정말 그만 좀 하시지. 지금 우리 소라 누나는 지금 아들이 군대 갈 시기에 있어서 갔다 그런지- 왔어요. 갔다 왔어 벌써? 갔다 왔어요. 네,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그럼요. 네. 자 이제 또 그 마이크를 또 일반 시민이 잡기도 했대요. 근데 네. 이제 광주 마이스터고 다니는 학생이 한마디 했답니다. 마이스터건 또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교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네. 뭐냐고. 뭐 이름이 뭐 이래? 뭐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치고. 이름이 이런데 어. 어쩌라고. 있다고 치고. 이 MB 정부 들어서 이제 생긴 학교죠. 네. 마이스터고등. 뭐 특수한 근데 이제 것 뭐냐면 같아서. 그 이제 실업계 옛날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죠. 다니는 네. 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장인을 키운다 이런 얘기인가? 마이스터. 그렇죠. 독일 말이죠. 근데 여하튼간에 정부에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잘 취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는데 네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여기 나와서 제일 취업 많이 되는 데가 롯데리아랑 맥도날드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나와서 맞습니다. 대기업에 일단 취업을 어떻게 해요? 비정규직으로라도 들어가야 취업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예. 그걸 가지고 또 홍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취업률만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의 질이라는 게 그렇죠. 일의 질이라는 게 대단히 부실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네. 또 이 마이스터고 학생을 앞으로 또 꺼내와서 세웠어.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합격을 했다며 이제 선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껏 소통이 이런 식인 거죠. 이용하는 지금. 거지. 예. 이 선량한 학생을. 예. 네네. 친척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신다. 네. 이거는 정보 왜곡입니다, 네. 여러분. 자, 여하튼 뭐 이 방송과 뭐 방송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하튼 예. 자화자찬으로 끝내고 계속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MB 정부의 마지막 날을 빨리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MBC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드디어. 네. 또 MBC 하면 또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 재철이 아저씨. 지금 네. MBC는 국민의 방송인데 네. 이거를 시장에다 내다 팔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주도 세력이 바로 삼성과 조선일보 출신이야. 그렇죠. 참 우리 사회의 악이야. 원래 이 MBC의 전략 기획은 네. 1, 20년 동안 MBC에서 잘 이 MBC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고민해온 직원들이 뽑혀서 가는 부서예요. 예. 근데 그 네네. 부서가 네. 이번에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싹 배제하고 삼성과 조선일보에서 스카우트해온 직원들로 비밀 팀을 꾸려서 MBC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들을 추진해 왔는데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된 거죠. 이진숙 본부장에 의해서. 네. 그거 네네. 정말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너도 몰랐지? 아 그렇죠. 너 알았니? 자, MBC 노조의 반응이 나왔는데 네. 이미 이 삼성과 조선일보 출신 직원들이 2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추진해 왔대요. 이 전략 기획 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삼성 출신이고 예. 그리고 7월 말에 요 팀을 만들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TV조선 출신이고 한 사람은 CJ 직원이었대요. 예, 예. 그리고 정규 직원도 아니고 시용 직원이야. 일 잘하면 뽑아주고 아니면 자르고. 그러니까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겠죠. 이 사람들은. MBC 공영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 톨도 고민하지 않았겠죠. 왜 민영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영방송 체제에서 공정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영화되면은 이제 회장실 오너 중심으로 쫙 편성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물론 현재로서는 SBS가 오너 체제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정치적 외풍을 덜 받아서 좀 나아 보이는데 예. SBS도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모델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상 노조 활동하기가 예. 상당히 어려워지죠. 예. 민영화가 되고 나면. 그럼요. 거기 처음엔 노조 없었어. 그래서 SBS는 파업이 한 번도 없었죠. 창립 이래로. 네. 월급도 제일 많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던 지금 말씀대로 그 방송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전초전이라는 건데 그 누구가 누군 거야. 그러니까. 김재철이 전체 프로젝트를 지휘를 하고 있고 이진숙 본부장이 네. 실행 파일을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삼성 출신, 조선일보 출신, CJ 출신 이런 직원 간부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한겨레 녹취록에 보면은 네. 최필립 이사장이랑 이진숙 본부장 대화록이 있어요. 네, 오늘 두 면에 걸쳐서. 거기 보면 최필립 이사장이 똥이랑 언론이랑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다는 자기가 언론사 뜻이 되는 대주 건가? 주면서 그러니까요. 언론사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 주면서 이따위 말을 어떻게 하냐고. 똥이랑 언론이랑 피하라고. 응? 그냥 그것만 지분만 갖고 있겠다는 얘기인가 보지 뭐. 그런데 또 이진숙 본부장이 또 맞장구를 쳐줘요. 예. 웃으면서 이 사장님 아드님도 땡땡일보 기자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땡땡일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조선일보지. 그렇지, 그렇지. 다 연줄로 뭐 이렇게 이 들어가는 최필립 거니까. 이사장 아드님 이름이 최우석 씨인데 예.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기득권. 그렇죠. 미국 유학 다녀와서 삼성 다니다가 조선일보 갔어요. 그러니까 오. 미국과 삼성과 조선일보를 다 거쳤어.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계속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참. 자, 그래서 이제 노조의 입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 김재철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수장학회가 19일날 기자회견을 하면 네. 이제 계획대로라면 그럼 바로 받아서 MBC 내부의 민영화 TF팀을 공식화하겠죠. 네. 네. 그 공식화된 민영화 팀을 김재철 사장 자기 밑에 넣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있어야 민영화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 정수장학회에서 민영화를 원하고 그걸 하려면 자기가 사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뭐야? 박근혜 후보 측에다가 미리 그냥 제가요. 예. 제가 사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정수장학회가 됩니다. 요거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예. 확실하게 이제 닦아 놓는 거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치밀하신 분이군요. 네. 이런 머리를 우리가 잔머리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자, 원래 김재철 사장 입장에서 급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25일 날 예. 방문진에 지금 김재철 해임안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것도 동시에 뭉개버릴 수가 있지. 뭉개버리고 제3기 김재철 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던 거죠.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 이 사람 야망이 대단하구나. 사실 요거는 이제 국민 재산을 가지고 사실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렇죠. 효과인데 네. 반값 남한테 등록금. 뺏은 걸 그렇지. 가지고 자기 지지 기반에 그렇죠. 네. 반값 등록금 보조비로 쓰겠다고 했던 거니까. 자, 조선일보 네. 최필립 이사장의 아들이 간부로 있는 조선일보. 네네. 가만히 있겠어요? 심지어 간부예요? 네. 네.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도청 의혹에 초점을 맞춰 도청 프레임을 제기하고 치고 나왔어. 맞습니다. MBC 도청당한 것 같다. 어떻게 이걸 정부장학회 알았냐? MBC 대화 도청 논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공보단장이 조선일보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 도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도청 프레임을 여러분들 심으려고 하는데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도청이 심각한 건 아는구나. 네. 이거 엑스파일 때 봤던 프레임 같은데. 그럼요. 그동안 이 프레임에 도청 매몰되면 안 됩니다. 누가 했는데? 네. 한겨레에서 절대 도청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겨레를 믿고 네. 이 사태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이트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격전지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신 MBC 노조 MBC 노조의 예. 미남 기자 우리 이재훈 기자인데 현재 민주실천 언론을 담당하고 있죠. 민실이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고객이 통화 중이옵니다. 아이고 저런. 야, 재훈아 임마 내가 전화한다고 그랬잖아. 아이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
참 MBC 노조도 지금 할 일 너무 많겠다. 이재훈 간사가 너무 바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다빈 기자가 또 일주일 내내 뭐 신문을 쌓아놓고 머리를 끙끙 앓고 있던데 네네. 뭐 하신 거예요? 신문하고 방송 어? 제가 대신 받으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관한 걸. 우리가 매일 하다가 예, 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예. 일주일 동안 누가 계속 챙기고 있어야 돼. 그렇죠. 네. 야, 예. 다빈이가 챙겼구나. 네네. 이거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윤다빈 기자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내용 보고 일단 내용 걱정됩니다. 보고 네. 너 내용 뭐 그럼 박수 불러? 너 일단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자 그러면. 네네. 일단 방송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방송 모니터. 오케이. 네네. 우리가 방송이니까. 네. MBC입니다. MBC 뉴스 데스크. 네. 참. 사랑하는 MBC 뉴스 데스크. 네. 그래 한번 들어보자. 어땠는데? 대선 도보? 네, 대선 보도? 대선 보도부터 한번 봤는데요. 네네. 네, 먼저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후보를 대하는 편집 태도가 좀 사뭇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달랐겠죠. 네, 연일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단일화 갈등을 강조하는 편집을 했는데요. 얘네들 되게 이거 걱정해. 네. 4일 연속으로 단일화, 뭐 기싸움, 공방전, 신경전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갈등을 부각하는 편집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갈등을 통합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쪽은 계속 싸우고 있고 박근혜 쪽은 계속 통합하고 어우르고 이제 화합하고. 네, 9일자에 보면 뭐 당내 갈등 김무성 카드로 돌파 뭐 이렇게 돼 있고 10일자에 보면 새누리 일단 봉합수순, 전방위 통합 박차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의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단일화 갈등 뭐 이렇게 운운하는데 사실 단일화되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정상이죠. 서로 좋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 비전과 신뢰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소위 어떤 갈등 프레임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사실 되게 악의적인 게 남녀가 사귀다 보면 그렇죠. 맞아요. 밀당하면서 뭐 막 그러잖아. 근데 둘이 결별. 그러니까 결별 가능성.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밀당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럼. 이런 거지. 그럼요. 근데 뭐 계속 쟤네 결혼 안 하는 거 보니까 쟤네 싫어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미워 그런 거. 뭐 이런 거잖아. 이해가 쏙쏙 되죠. 쏙쏙되지. 그렇게 가란 말이야. 또 네, NLL 대화록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죠. 네,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NLL 관련해서 그 정상회담 비밀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었는데요. 네. MBC 뉴스데스크만 유일하게 타사에 비해서 기사의 양과 의혹 제기 수준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누나 NLL이 뭔지 아세요? 실례지만. 아까 몰라서 사실 물어봤어요. 자, 노스 리밋 라인 북방 한계선, 서해상의 북방 한계선을 의미하죠. 네. 그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딱 하루 빼놓고 매일 그 거의 톱 부분에 리포트를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쏟아냈구만. 네.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돌아가신 했는데. 분 맨날 그냥 달달 볶아요. 또. 네. 특히 이제 11일하고 14일의 경우에는 네. 타 방송사에서는 보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새누리당의 공세라고 이렇게 단순 처리한 내용을 독립 리포트로 편성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근거 없는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에서에 의존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슨 편파 보도 사례 또 있었어요? 네. 계속되는데요. 네, 화요일이었죠. 지난주 안철수 후보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경찰 간부의 육성이 이제 국감에서 폭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 진선미 의원이었죠. 사찰하면서. 네네. KBS와 SBS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번째 기사에서 이 사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상당히 비중 있게 전달한 거예요. 그 네네, 정도면. 그렇죠. 근데 반면 MBC에는 8번째 꼭지 안에다가 경찰의 해명을 중심으로 딱 25초 보도하는데 그쳤습니다. 제목은 뭘로 나왔는데? 네, 국정감사 후보 검증만 정쟁의 장 변질. 정쟁의 장으로 변질했다고? MBC가 이따위로 제목을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나? 이건 증거가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특히 그 경찰 간부의 음성 자료가 중요한 거죠. 이 보도에서는. 그렇지. 근데 SBS와 KBS는 다 음성의 녹취록을 깠는데 MBC만 유일하게 이 녹취록 자료를 1초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 진짜 요만큼 남은 애정도 진짜 없어지려고 MBC 정치부가 해. 정말 그 개판이에요. 맞습니다. 재정진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결국, 부장도 그렇고 부장은 아주 노회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고 데스크는 오늘 저 얘기 들었더니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인데 어떡해. 정말 기자들 여러 명이 이구동성으로 바보라 그러는데 그러게. 바보가 아니라는 반증이 있으면 저를 언론 중재로 해고하던가. 아니 사장 하나 왜냐면 정말 잘못 앉아갖고 이렇게까지 망가집니까? 최근에 그 안철수 예. 그 논문 논문 베꼈다라고 네, 보도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모 기자가 예, 예. 그걸 제보를 받았어. 예. 지금 그 기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단정적으로 보도했거든요. 맞습니다. 논문 네. 베꼈다고. 예, 예, 그런데 그랬어요. 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논문을 A 논문과 B 논문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예. 베낀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그렇죠. 대상 B라고 하는 논문을 못 구해서 C라는 논문이랑 비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애초에 비교도 그런 식으로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엉터리인데 그거를 부장과 데스크가 야, 한 건 잡았다 이제. 우리 박근혜한테 이제 노도장 찍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후배가 가져온 기사를 다그쳐가지고 야, 이거 확인했어? 뭐 큰 거 잡았습니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캄다운, 진정해. 이거 가져와서 가져와봐. 해서 후배들의 잘못을 막아주는 것이 데스크와 부장의 역할이고 도리예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냥 바로 톱으로 잡아버린 거야. 예. 확인도 아직 안 된 거야. 예. 저는 그 현모 기자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부장과 데스크가 처절하게 반성하고 이거는 외국 같으면 사장이 날아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럼요. 예, 당연하죠. 자식이 뭐 잘못하면 부모 욕먹이잖아. 똑같은 거지 뭐. 잠깐만, 이재훈 기자한테 전화 왔어. 이제. 예, 예. 여보세요. 네, 이재훈입니다, 선배. 뭐 어디 지금 그 멘션과 트위터를 보니까 MBC 상황이 좀 다급한 것 같은데 1층이 봉쇄가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청경 한 20여 명이 저희 로비를 가로막고 서 있고요. 거기에 지금 MBC 부위원장님 4분이서 네. 예,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로 직전까지. 왜 고립시킨 거죠? 저희들이 오후 6시부터 네. 이 정수장학회 사태 기본 내각 문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조합원 총회를 MBC 로비에서 열 예정이었거든요. 네. 예, 그걸 회사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예, 그 조합원 총회를 여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청경들을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로비를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 정말 뭐 말이 안 나오네요. 상상이 그러니까 안 간다.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어쩌면 이렇게 일관됩니까? 예, 80년대 80년대 전두환 시대를 코스프레 해도 유만부동이지. 예. 그래서 한 부위원장님께서는 아까 내가 내 회사에 로비에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왜 막느냐 네. 하고는 참 그런 사정이 너무 분노스럽잖아요. 정말.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다가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셨는데. 네. 아까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그분들이 좀 또 심심하시고 네. 이제 분노의 단계를 넘어가 좀 허탈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허탈하시고 뭐 그런 분위기여서 정말 힘내시라고 귤을 던져주셨어요. 예. 그러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셨군요. 네, 청경들 넘어 이렇게 귤 던져 드리려고. 예. 이런 일이 오늘 2012년도에 오늘 뭐 2시에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주장이 됐나요? 일단 기자회견에서는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이라는 것이 지금 밀실에서 김재철 사장과 그 일당들의 어떤 연장, 직권 연장을 꿈꾸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을 막아내 시민사회와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 MBC는 김재철이 나갈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서 확장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김재철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확정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최대한의 투쟁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는 그런 투쟁의 방법을 국민들 앞에 이렇게 약속드린 그런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 이미 한겨레에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고통스러우리만큼 아팠던 게 이진숙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지랄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정수장학회 21억 뭐 얼마 매년 지급하고 그걸로 박정희 미화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지적했더니 지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본부장이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정말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예, 뭐 그분이 어떤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 거기서 녹취록에서 그 적나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사실은. 네. 그분께서 항상 뭐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파업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노조를 네. 비난할 때. 근데 거기에서 이런 행사가 이런 뭐 그 부산 경남 지역 그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치적 임팩트가 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거기서 보셨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아예 뭐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길거리에 잘 보이는데 이미지 좋은 아나운서를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다. 박근혜 쪽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머슴주의적인 네. 환관적인 그런 태도까지 보였어요. 더구나 열악한 가운데 애쓰고 있는 2580 후배들이 최근에 창조 컨설팅, 그 다음에 내곡동 사저 문제, 그리고 네. 추석 민심에 대해서 잇따라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2580에서. 이상호 기자께서도 2580 출신이시죠? 전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그럼요. 네. 근데 그 후배들이 그렇게 보도한 거 가지고 최필립 이사장이 야 뭐 그런 게 나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항의하니까 이진숙 본부장 답변이 가관이에요. 게릴라식이다.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같은 기자로서 한때나마 존경을 하고 모셨던 이진숙 기자 그분이 맞는지 정말 좀 절망스럽네요. 그렇죠. 예. 예, 오늘 6시 당초 어떤 논의들을 하시려고 그랬나요? 지금 어떻게든 뭐 집회가 밖에서라도 열려야 될 텐데. 일단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정확하게 인식을 공유를 하고요. 네.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끝까지 같이 투쟁을 하자는 어떤 결의를 모으는 자리, 그런 자리가 그 자리가 예정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네. 뭐 지금으로서는 뭐 총회를 뭐 로비에서 개최하기가 물리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만 뭐 로비에서 안 하면 어떻습니까? 뭐 다른 데서라도 네. 조합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저희들이 MBC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워야죠. 뭐. 최근에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저희 발뉴스 TV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터널 디도스 등과 관련돼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이 모든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지금 언론을 포함해서 다 박근혜 캠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국면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라면서 박근혜 후보여 부디 페어플레이 해달라라고 사실상 절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번 사안도 박근혜 후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박근혜 후보가 뒤에 있었고 어떤 식으로는 보고 받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를 손으로 가리면 해가 안 보이는 해가 안 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당사자가 어떤 연관성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부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동안 최필립 이사장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 박근혜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언행에 충분히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를 보고 있는 것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단적으로 최필립 씨 같은 경우는 박정희 씨를 임금님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후보를 큰 영예라고 지금도 부른답니다. 그런 사람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김재철 사장 방문진의 3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국회 청문회까지 빵꾸를 냈는데 자 25일 해임안이 상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끝으로 그 그렇죠. 전망 좀 해주시죠. 사실 전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김재철을 해임시킬 수 있는 해임 안에 관련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밖에 없거든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할지 박근혜 후보의 마음에 달린 거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그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이 압박이 많이 되면 박근혜 후보도 마지못해 김재철 사장을 자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그 희망 섞인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박근혜 후보 지금까지 지켜보면 단 한 번도 선제적으로 반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타이밍이 안 좋아서 본인한테도 불리하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특히 선거라는 것은 그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이후를 상상하면서 투표를 하는 행위 과정인데,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박근혜 체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언론과 양심이 어떻게 저당 잡히게 될지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훈 간사, 이재훈 기자 계속 수고해 주시고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남 기자 이재훈 기자였어요.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서도 밝게 저렇게 소식을 전해주시네요. 네, 아직까지, 우리 지금 이 제철이 아저씨 문제가 MB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MB 손을 떠난 거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네. 자, 여하튼 우리 또 윤다빈 기자. 또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정리한 거 마저 좀 청해 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방금 지금 정수장학회 얘기를 그렇지. 계속 했었잖아요. 맞다. 이 사안 유독 방송 3사 중에 MBC만 도청 의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짜로? 지금 네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똑같은 프레임으로. 앞뒤 정황이 네. 다 그렇게 됐네. MBC에서 그렇게 했네. 네네. 조선일보급이네 거의. 네, 참 맞습니다. 아깝다. 네 번째 예. 기사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 언론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요즘 많이 깨달아요. 자, 아이고 이제 고생했는데 네. 혹시 뭐 아직 얘기 못한 거 있으면 하나만 더 하고. 여기 조선 조선일보의 일주일도 지켜봤었는데요. 조선일보는 얘기하지 말자. 하나만 좀 얘기해줘 그럼.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네, 뭐 지금 계속 뭐 신북풍 논란이라고 해서 계속 뭐 연일 안보 논란 안보에 관련된 이슈들을 띄우고 있는데요. 사실 시성과 관련 없는 천안함이나 아웅산 테러 이런 아웅산 테러는 아웅산? 진짜 생뚱맞더라. 진짜 생뚱맞네. 네, 이 기사의 경우에는 뜬금없네. 일면이라서 너무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수로 본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네, 가판대에서 너무 자극적이니까 사진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 인터넷에 광고 뜨면 안 보려고 막 안 보면서 지우잖아. 근데 실수로 볼 때가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에서 그 아웅산 테러 당시에 이제 숨진 분들 그런 분들 사진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피 흘리는 사진들 이런 것들까지 언론의 그 선정주의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야, 근데 뭐 조선일보가 특종이라고 이렇게 내세웠지만 그거 MBC가요 특종했어요 이미 그 당시에. 그런가요? 현장에 나와있던 MBC 카메라 기자가 폭탄이 터지는데도 이거 안 놓고 계속 서 있었어. 그래서 그 현장이 고스란히 보도가 됐고 MBC 역사상 한국 방송 언론사상 동영상 최고 특종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스틸 사진은 이미 다 옛날 그냥 달아빠진 사진들인데 그걸 특종이라고 하면서 신북풍 놀이를 하는 조선일보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 미래평 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야, 다빈아 고생했다. 물 한 잔 마시자. 네, 윤다빈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시작합니다. 네, 저희 감사 인사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주 큰 사랑으로 저희 발뉴스가 팟캐스트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렇게 미안하지 근데 어준이한테 낙검수한테. 네, 우리 이상호 선배가 피를 판 덕분에.
아니야, 이거는 여하튼 도올 김용호 선생님 덕분이고요. 이거 캡처해놨어? 기념으로? 여하튼 저희는 낙곰수의 성취 덕분에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고, 먼저 선의의 이런 경쟁을 통해서 저희 팟캐스트 문화, 팟캐스트의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낙곰수를 후원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네. 그럼 지난 한 주간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시청자분들 의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트위터의 아이디 종큐. 종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도울 특강 재밌어서 신나게 마라톤 뛰다가 기록도 갱신했다고. 저희가 3시간 거의 넘는 강좌이기 때문에 딱 맞네요. 야, 네. 딱 맞네요. 자, 아이튠스 쿠마지 네. 코리아 요분 또 올려주셨네요. 네, 도울 대선 특집편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유익했고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제공해준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님의 박수 호응 유도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호불호의 판단은 객석과 청취자의 목으로 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하튼 100% 맞는 말씀인데 이제 현장에서 방청객들을 놓고 진행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3시간 반을 사실 노 학자님을 강좌를 끌어내려면 현장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예. 맞습니다. 좀 이렇게 업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유도하느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또 어떤 댓글 보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카메라를 느끼하게 쳐다본다고. 그리고 가끔 서혜성 교수님한테 너무 카메라 보라고 강요한다는 얘기도 좀. 제가 방송 공중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단 카메라를 우리는 주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괜찮나 팟캐스트는? 어때? 자연스러운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공중파 아직 때를 못 벗어서 그런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발뉴스.com으로 제이크라는 분이 이거 제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회를 빼놓지 않고 청취하고 있는 많은 청취자들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해외에 살고 있어서 국내 소식을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발뉴스 청취자들이 듣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식도 자주 찾아서 전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나은 그리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되어주세요 하셨네요. 이야. 네. 아이고 우리 뭐 발뉴스 식구들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신다고 한국에 오시면 안 될 텐데. 다빈이랑 우리 예선 PD 무지하게 먹는데 한 장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편성 시간 감사합니다. 변경됐잖아요, 우리. 네. 그거 잘 다시 한번 좀 공지해드릴까요? 예, 네네, 저희 저희 해드려야죠. 네, 월화 목금에 방송됐던 저희 개나발 라디오를 저희가 이제 탐사 보도와 대선 보도 강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 퇴근길에 저희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게요. 네네, 발뉴스 TV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개나발이 이제 한 번으로 줄어서 아쉽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저희- 의견을. 그래서 저희가 고발뉴스 포탈을 이제 출범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고발뉴스.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의성 있는 고발 기사와 대선 속보, 탐사 보도 이런 것들을 언론 비평까지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놀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개나발 오늘 순서도 모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대단히 안 오랜만에. 좋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감기 기운이 사라진 것 같아. 우리 일을 다행입니다. 해야 돼. 아니 진짜 누나 우리 일해야 돼. 정말. 일합시다. 네, 네. 이제 클로징 시간인데요. 네. 노크 기순 사건. 야, 이거 진짜 정말 깔수록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또 호출해서 또 기순했다는 것도 있고요. 패러디도 굉장히 많고. 예, CCTV와 관련된 클로징을 우리 또 박 작가가 구상을 하셨네요. 저는 CCTV 업체 사장이고요. 저는 여군입니다. 누나, 네. 여군이야? 연결. 연결.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예, 저 여기가 CCTV 설치 업체. 예, 저 CCTV 좀 설치하려고요. 아이고, 점심에 이게 뭐 이게 즐기냐? 잘 오셨어요. 여기 뭐 어디다 설치하시려고요? 뭐 복장을 보니까 군인이시네, 여군. 예. 아이고.
그래서 부대 설치를 할 건데 네. 요즘 문제가 좀 많아서요. 아하. 요즘 부대에 우리 제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 성능은 믿을만한가요? 아이고, 두말하면 잔소리지. 탁월한 영상 감시, 든든한 녹화 성능, AS도 저희가 철저합니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감기 걸려가지고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꺼진다는 사실. 에? 그래요? 숨기고 싶은 비밀 있죠? 요즘 비밀이 너무 많이 밝혀진단 말이야. 그래서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제품 CCTV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알아서 꺼지거든. 이 기능 이거 만든 사람 노벨상 줘야 돼 이거. 저도 가끔 숨기고 싶은 게 있긴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부대도 숨기고 싶은 게 그러니까. 많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새어나가는지. 그럼 그걸로 좀. 엑설런트. 탁월한 선택입니다. 역시 센스쟁이야. 국방부 CCTV가 중요한 순간 꺼지던데 설마 정말 이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저희 불안합니다. 10월 15일 월요일 개나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꺼지지 않는 TV죠. 밸류스 TV 다음 주 월요일 개나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